안녕하세요. 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는 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폼이 전부가 아니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에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애슬레틱에서 진행한 기자들 간의 대담 가운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핫토픽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기자가 찰리 에클시어 기자입니다. 아주 믿을만한 그런 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뛰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폼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부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이 손흥민 선수를 완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기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 나왔을 때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 와,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주는 파괴력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좀 친밀한 어떤 이미지,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thought he's gone over the hill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덕을 넘어갔다, 무슨 뜻이냐, 아 요단강 건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간 줄 알았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폼이 완전히 가버린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사우디 갈 뻔했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완전 극적인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과거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갔던 때 손흥민 선수의 그 캐리력 기억나냐, 그게 지금 토트넘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옆에 있는 기자도 이 손흥민의 주장 선임 자체도 사실은 꽤 이상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아스날의 웨데고르를 이제 예로 드는데,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장으로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하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이제 골 결정력인데, 풀럼전의 골 장면 미쳤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장면을 손흥민이 여러 차례 만들어낸다, 몇 번이나 그런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찰리 에클시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손흥민 선수는 골 기대값보다 훨씬 많은 골을 넣는데, 일반적인 선수들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즌에 많이 넣었으면 어느 시즌에 잘 못 넣고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안 그렇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이 두 발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손흥민 선수가 평균 이상의 기대값보다 훨씬 높은 골을 넣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의 부상 이후 이번 시즌 손흥민의 폼이 제대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손흥민 선수의 어떤 폼의 변화, 그리고 이제 활약의 변화는 사실은 팀의 변화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팀이 손흥민한테 공을 줘야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변화도 굉장히 살펴볼 만한데, 최근에 이 토트넘이 business-like approach, 그러니까 풀럼과의 어떤 그 경기에서 굉장히 사업적인 어프로치를 했다, 굉장히 효율적인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좀 성숙해졌다 라는 거의 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풀럼과의 경기 굉장히 편안하게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이제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They were fine. 뭐 훌륭했다. Pressure, dynamic, mindset, 압박, 그리고 다이나믹, 강도, mindset, 이 정신머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chased, 이제 쫓기는 상황과 chasers, 쫓는 사람. 그러니까 리그에서 1위를 쫓아가는 어떤 멘탈리티, 그리고 1위를 유지하는 멘탈리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멘탈리티라는 거죠.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토트넘이 그러지 않았다, 토트넘이 토트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이긴다면은 승점 5점을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우승 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9라운드밖에 안 됐다, 10라운드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will begin to intensify, 슬슬 토트넘의 우승론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럼과의 상대로는 토트넘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간결하게 느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트넘이 처음으로 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약간 좀 탑
탑티어 팀의 느낌이 들었다. higher echel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첼론이 그 높은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의 위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맨유와의 어떤 광적인 경기,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그 극적인 역전승, 9명이 뛴 리버풀을 상대로 후반 막판에 이기던가,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좀 극적인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처리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 뭐 풀럼을 날려버리진 않았죠. 전반전에 막 3골 넣고 막 맨시티처럼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어쩌면은 탑4, 탑5 정도는 뭐 유지할 것 같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트넘이 어쨌거는 챔피언스 리그를 갈 것 같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5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의 구성이 바뀌고 있죠. 지금처럼 이제 조별 리그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그전,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우도기 같은 선수들, 메디슨, 손흥민 다 쉬게 해줬죠. 근데 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경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제 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지만 다음 경기에 확실히 좀 뛰어야 하는 선수들 빨리 빼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all good signs of team in control, 뭔가 좀 통제가 되고 있는 팀, 확실하게 뭔가 좀 조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팀이 바로 토트넘이다, 기어 시프트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토트넘은 완벽한 팀은 아닙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이 우리가 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디스가이즈가 변장인데 어쨌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남들에게 너무 기회를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그럴 이유가 없었다, self-inflicted, 자승자박이다, 스스로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확실히 후반전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모습들은 토트넘이 그냥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확실하게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토트넘이 좀 좋은 팀이 되고 있는 징조가 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발전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에서 벤탄쿠르의 컴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The Fighting Cock, 여기가 이제 또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팟캐스트 중 하나고, 제가 알기로는 호주 사람 2명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벤탄쿠르는 비수마의 자리, 사르의 자리, 그리고 메디슨의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콘테 때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잘했는데 자유로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얼마나 날아다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벤탄쿠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난 경기죠. 호이비에르, 메디슨, 그리고 사르가 뛴 포지션입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뛴 포지션인데 이 포지션 어디에서든 벤탄쿠르가 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여기는 비수마가 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야, 메디슨 부상당하면 토트넘 끝이야.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벤탄쿠르가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트넘은 생각보다 중원의 깊이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드리고 벤탄쿠르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은 벤탄쿠르가 사실은 전천후 미드필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라운드죠. 공격적으로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쪽은 공격 지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쪽은 이제 패스 지표, 그리고 밑에 있는 쪽은 이제 수비 지표인데 생각보다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골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벤탄쿠르가 탑 티어다, EPL 상위 1%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위 20%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태클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이제 벤탄쿠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과 꽤 겹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메디슨인데, 메디슨의 공격 지표 요즘 난리 났죠. 특히 손흥민 선수랑 같이 해서 더 높아진 부분도 있는데, 근데 비단 손흥민 선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메디슨이 사실은 어시스트를 창출하는 것 자체를 예전부터 잘해왔고, 지금 뭐 탑티어, 리그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 지표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패스, 전진 패스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물론 뭐 수비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공헌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태클을 약간 좀 해주고 있는 정도? 이 부분이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제 벤탄쿠르가 이제 골로 이어지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메디슨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또 공헌을 할 수 있고, 또 혹시 모르죠. 이번에 포스테코글루 체제로
오면서 어시스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벤탄쿠르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체제 때 뛴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바뀔 수 있다. 지표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수마를 살펴보면은 자, 공격 지표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런데 패스를 굉장히 잘한다. 패스와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 빼놓을 수 없죠. 인터셉션, 뭐 블락, 태클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좀 겹칩니다. 패스를 잘하는 부분도 좀 겹치고, 그리고 수비 부분에서는 태클이 오히려 벤탄쿠르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셉션, 가로채기 혹은 블락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걷어내기 혹은 태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수마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6번 자리 비수마가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파페 마타사르는 진짜 전천후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진짜 이렇게 초록불이 다 켜진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지표도 좋고, 그리고 수비적인 지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르인데, 사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벤탄쿠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수비, 패스 전천후로 잘하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르게 잘하는 선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벤탄쿠르랑 굉장히 비슷한 선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중앙에 있는 호이비에르, 사르, 메디슨 이 외에도 비수마라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벤탄쿠르라는 선수가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토트넘이 기뻐할 수 있는, 3명 뛸 수 있는 자리에 5명이 뛸 수 있다. 그러면 뭐 토트넘은 크게 문제 없죠. 사실 뎁스가 문제 있는 쪽은 이제 이 센터백 자리,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히샬리송이 그나마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혹시 모르죠. 뭐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는 이 자리에서 조금 잘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태까지는 이제 뎁스가 좀 없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요즘에 계속 뛰고 있고, 히샬리송이 여기서 뛰고 있다는 것은 뎁스가 없다는 거를 아주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윙어가 없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그래도 히샬리송 선수가 꼬박꼬박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 그 부분은 칭찬한다 히샬리송,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지금 다가오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경기 승률에 대해서 옵타에서는 토트넘 44%의 확률로 이길 것이다, 크리스탈 팰리스 27%, 비길 확률 2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절반 정도의 확률로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절반이 안 되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53%,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길 확률이 23%, 뭐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아직은 좀 의아한 상황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률을 그렇게까지 높게 잡아주진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해야죠.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승점 격차를 5점으로 늘린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망가야 하는 토트넘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리고 좋은 소식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이후에 첼시와의 경기가 지금 11월 7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게 라운드 마지막 경기고 이게 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쩌면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는 경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체력이 점점 더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컨디션이 괜찮다, 손흥민 선수의 체력이 괜찮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완전히 뛰고 그 다음에 첼시전까지 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풀타임을 처음으로 기대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 다 어떤 팀이죠? 런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토트넘은 첼시와 홈 경기를 한다.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첼시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요즘 첼시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 굉장히 높다. 그래서 토트넘의 어떤 1위 독주가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황희찬 선수와의 코리안 더비도 있네요.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잘 관리해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 때문에 리그 후반기, 리그 중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할지가 사실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풀타임으로 뛰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골을 진짜 많이 넣는 선수인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풀타임으로 뛰게 되는 상황이 온다. 여러분들 그때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페이스 점점 더 속도를 붙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s in my head
in my head.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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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head, in my head. Sony, Sony, Sony,